우리는 중국인에 대해 몇 가지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지상 최고의 가치로 삼는 배금주의자. 남의 일엔 상관하지 않는 개인주의자. 자기 주장이 강한 드센 사람들이라는 생각이죠. 여기 중국인과 결혼한 지 3년째인 한국 남자가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중국인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한국 남편, 중국 아내의 눈을 통해 본 진짜 중국의 모습이 공개됩니다. 중국에는 8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34살의 공정식 씨도 중국에 정착한 한국인입니다. 정식 씨는 베이징 왕징에서 아이 사진 전문 스튜디오를 운영 중입니다. 직원은 한국인과 중국인을 함께 고용했습니다. 중국인의 생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정식 씨는 아직도 중국인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낯선 곳에 낯선 사람들이 많으니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중국의 아이들은 낯을 많이 가리는 편입니다. 엄마가 겨우 아기를 달래놨는데 아이 얼른다고 괜히 나섰다가 또 아이를 울리고 말았습니다. 애를 막 이렇게 싸고 노니까 거의 다른 사람 봐도 이렇게 낯설고 그런 게 되게 심해요, 보통. 한국 애기들을 똑같이 여기 중국에 있어도 오시면은 한국 애기들은 그렇게 심하지 않거든요. 중국 애기들은 똑같아요, 다. 그 자기 엄마나 아줌마만 딱 좀 낯선 사람들 있으면 더 심해요. 집에서 안 나오고. 다 매달 마오자. 촬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요. 매서운 바람이 조금이라도 들어올까 아이를 단단히 입히기 시작합니다. 목도리에 면포를 두르고 웃옷을 한 번 더. 입힌 옷이 5겹이나 됩니다. 저는 걱정돼요, 이렇게 숨 막힐까. 직장에서만 중국인과의 문화 차이를 느끼는 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정식 씨가 이해해야만 하는 중국인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입니다. 地子这么脏，你看这地什么东西弄得哪哪都是，鞋也是乱扔一通。你自己住，你归置一下，干净一下行不行啊？家里装修嘛。装修那也是，你看地这脏的成什么了都，脏死了都。你不住人啊？你是住的垃圾场吗？一次性弄完了，打你住扫的垃圾场，就行了嘛把。它捡起来，捡起来。弄完了，一次性打扫就得了嘛。那你平时不打扫，你不住人啊？反正我一个住的跟猪窝一样，住跟那什么一样。 와. 아 지금 집에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가구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제 딸이는 한 번에 다 해놓고 이제 좀 남자다 보니까 귀찮고 그래서 안 치웠는데 집에 오면 맨날 뭐라고요? 听说中国男孩特别帮忙的多，这里不？中国老公真的特别好，而且中国老公一般都是心疼老婆嘛，帮老婆一起刷碗啊、做饭啊，特别会心疼，特别会心疼老婆。 나 이 깜마 자고 와. 有点后悔了吗？有一点点吧。 나 취자 그냥. OK， 拜拜，没有了。给我吹吹。 애교도 많지만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말하는 똑부러지는 아내 리주희 씨는 정식 씨가 가장 많은 부분에서 가장 오래 문화 차이를 느끼게 만든 중국인입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6개월간의 연애 후 결혼했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3년간 결혼 생활을 했지만
30년 넘게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두 사람인지라 종종 서로 부딪힙니다. 不吃吗？好吃啊。好吃。不吃吗？是吗？你真的不吃吗？老公，我不吃，你吃吧，我待会儿自己做吃了。你自己做什么吃啊？泡菜、炒饭。天天就吃泡菜，天天就会吃泡菜。韩国人只能吃泡菜，没有泡菜不行了。 주희 씨는 한국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때문에 남편이 일을 하고 있어도 밥상을 차려줄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요. 결국 혼자 요리를 하는 정식 씨. 김치와 나물 반찬이 왜 맛있다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주희 씨는 한국 음식을 배울 생각이 없습니다. 남편이 음식을 만들어도 주희 씨는 들여다보지도 않는데요. 음식이 다 되자 숟가락 하나 들고 끼어듭니다. 这是不是那么好吃？是吗？确实是。你这个地方是不是都长毛了？别吃了。这没事儿，泡菜就是这样子的。泡菜就是长毛的吗？可是你看，这都这样了，不能吃。这下面的会这样的，然后那个拿出来了，下面的都能吃了。不能吃的不行，对身体不好，你别吃了。这是本身是腌的，知道吗？是那你就正常的。专门吃那有毛的呗。就毛的不吃了，就其他的吃就行。这有毛，这也长毛了，家里现在全是毛。去你别烦我。 며칠 뒤 那么小，连热水都没有。你没弄开关吧？开了，你开一下，要不然。你弄了还是没弄？我没动，我没动。你查一下那个水表，我。 평소와 달리 수압이 낮아져 있습니다. 설상가상 这里面那个。 뜨거운 물도 나오지 않는데요. 문제는 수도 배관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구입해놨던 수돗물이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7吨还是什么？7吨啊，那都快没了，还有7吨水了，那就快没水了。没有，先用了。没有，没有，冲进去就可以买。不是，我说没有，先那个用了以后再花钱那样的。没有，没有，没有，都得是买卡充值才能用。 중국은 전기, 수돗물, 전화, 집세 등 대부분의 공공재 요금을 먼저 내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都可以。 충전한 양이 떨어지면 수도와 전기는 그때부터 끊깁니다. 처음에는 많이 불편했어요. 뭐 샤워하다가 갑자기 끊겨서 뭐 머리 거품 있는 채로 나가서 뭐 전기를 사용하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익숙해진 것도 있고. 모든 휴대전화 역시 전화카드 액수만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정액제보다는 번거롭지만 낭비가 없고 합리적입니다. 因为这样的话防止浪费，就是你用多少你就买多少。那么如果你不需要的时候的话，也就是不会有一些就是浪费的状况，因为这样子的人会有，就是任何其他的时候买东西都是这样子，所以这个防止，因为国家很大嘛，什么样子人都有。 중국 정부는 13억의 인구를 제어하기 위해 중국식 합리주의 정책을 써왔습니다. 매년 춘절 연휴, 중국에서는 귀성 대란이 벌어집니다. 기차를 이용해 귀성길에 오르는 중국인은 약 2억 3,500만 명. 이들은 기차표를 예매하기 위해 며칠간 줄을 서고 밤을 새웁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암표입니다. 이미 많은 표가 암표상에게 판매돼 기차표를 사려 해도 차례가 돌아오질 않기 때문입니다. 좌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거대한 중국에서 길게는 일주일을 서서 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때문에 중국에서는 공권력을 앞세워 춘절 때마다 암표를 막으려는 대대적인 단속을 해왔습니다. 극단적인 방법 중 하나는
춘절을 전후해서 가짜표를 파는 안표상들을 공개 처형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춘절 같은 경우는 중국이 13억의 인구가 있다면 그 13억 인구의 두세 배 정도가 한 보름 정도 되는 기간 움직인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 다시 그 엄청난 안표가 그 시스템을 혼란시킨다면은 중국 사회도 걷잡을 수 없을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특히 안표상 중에서도 좀 심한 사람들을 잡아서 일벌백계로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중국에서는 마찬가지로 그 공개 처형을 통해서 이 경종을 울리면서 경고를 하는 거죠. 지금은 신분증이 있어야만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안표가 그렇게 많아지진 않았어요. 从今天开始，全国动车组列车将实行实名购票乘车。 2011년 중국 정부는 기차표에 구입자의 이름이 적히는 실명제를 전격 도입했습니다. 往年常常从黄牛手中买票的乘客，如今只能自己来购票。虽说稍微麻烦了一点儿，但是能够抑制以往肆无忌惮的黄牛，还是让许多乘客交口称赞。 중국식 합리주의를 통해 황소로 상징되는 안표상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13억 인구의 이 큰 나라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버스가 도착하면 사람들의 운명은 둘 중 하나뿐입니다. 타느냐 아니면 못 타고 또 기다리느냐. 인구 밀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오직 경쟁에서 이긴 자와 패한 자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는 정말 경쟁 사회거든요.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못 지키고 본인이 못 챙기면 뒤떨어지고 굶게 되거든요. 생존 유지의 그런 교육 방식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이제 사탕을 갖고 싸우면은 한국에서는 싸우지 마라, 나눠 먹어라 이런 식의 교육을 하는데 여기서는 뺏어라, 뺏기면 네가 굶는다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것도 좀 본 적이 있어요. 경쟁심의 또 다른 얼굴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중국에는 마치 속담처럼 자주 인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정식 씨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식구들하고 같이 가다가 옆에서 어떤 분이 넘어졌어요, 세게.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분을 부축해 주려고 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하지마!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너 만약에 네가 저 사람 이렇게 부축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중에 너 경찰에 신고해서 네가 그런 거라고 손해배상 요구하고 그러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냐. 그런 거 절대로 신경 쓰지 마라. 뺑소니 차량에 치인 아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18명이나 되는 목격자가 무심히 지나쳐갔습니다. 2011년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7분간) 방치되었던 아이는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왜 중국인들은 도와주지 않았던 것일까? 为什么你不去帮忙？你的心怎么这么凉？但是实际上的话，他们心都是非常想要去帮忙，但是你不知道对方是什么想法，你也不敢去做，因为你不知道对方是什么想法，所以都害怕自己会因为帮助你，或者是因为可能太过于关心你的事情，自己会惹上问题，惹上麻烦，所以都很小心的保护自己。 2006年的南京彭宇案. 실제로 중국인들에게 함부로 남을 도우면 손해라는 생각을 심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2006年11月20日，彭宇在南京市水西门广场83路公交车站好心扶起摔倒的徐寿兰老太，却被徐老太及其家人指认为撞人者。2007年7月6日，南京市鼓楼区法院一审判处彭宇赔偿4万余元。
我的一个人生观、一个价值观，现在都已经发生了改变。就是以后如果再碰到这样的事情，坦白的说，我要好好的考虑一下，去做还是不去做。一审判决书根据“你不误伤他，就不会送他上医院”的经验法则而做出的有罪推断，在当时引起了社会公众的普遍质疑。 이른바 펑위 사건은 2심에서 고소 취하로 끝이 났지만 불신을 퍼뜨린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할 때 믿을 것은 돈뿐입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경미한 차량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차 주인은 흠집난 차량의 수리비를 줄 때까지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차를 세운 채 입씨름을 하다 보니 뒷차량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주변인들까지 합세해 차량 수리비 흥정에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가득한 차량을 차 주인은 신차라며 높은 수리비를 요구하는데요. 결국 수리비 150위안, 우리 돈 약 2만 6천 원을 받고서야 차를 움직였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가장 중요시하는 중국인들의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국의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并不是说中国人就是自私，或者中国人从来都是看重钱，其实不是那样的。在文化大革命这个期间，反而是大家都不过问经济利益，钱无所谓，但是文化大革命过后呢，一切就走向了反面。 문화 대혁명은 중국 최고 지도자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 실패를 만회하고자 공산주의를 다시 강조한 정치 운동입니다. 모든 자본주의적 요소를 없앨 것을 기치로 삼고 청소년으로 구성된 홍위병이 전면에 나서서 부모와 선생님,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상을 검증했습니다. 10년 동안 지속된 문화 대혁명 기간을 거치며 인정, 정의, 사랑과 같은 보편적 가치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文化大革命就死亡了700多万人，另一方面，像文化大革命中，人与人之间是相互斗争的，人与人都是敌人。 50을 넘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아주 어렸을 때 겪었던 그 문화 대혁명의 그 어떤 상처, 그게 남아 있어요. 살아남아야 되는 거지. 거기서 남을 배려하고 순서를 지켜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마오쩌둥이 사망한 뒤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은 중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 개방을 실시했습니다. 反复思考得出的一个深刻的历史结论。我们的现代化建设必须从中国实际出发。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흥묘백묘론은 중국인들의 삶의 새로운 가치가 되었고 중국인들 중 상당수가 흥묘백묘론을 어떻게든 돈을 벌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改革开放以后，人们都沉溺于这个经济利益之中，一切都是为了金钱，把人与人之间的关系都淡化了。 一时间，价格千万富翁培训班在社会上是掀起了一阵舆论风暴。媒体舆论一边倒的抨击培训班动机不纯。参加过培训，除了收费12000。 돈 많고 권세가 높은 집안에 시집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일명 천만장자에게 시집 가는 법 강좌는 전국에서 화제를 불러왔습니다. 我们有一句话叫做“婚姻是女性的第二次投胎”。我觉得每一个人都希望有更好的生活。我们不可否认，很多女孩还是希望说找一个有经济实力的男性。您觉得您的配偶的话，应该是大概在一个什么样的区间呢？应该是在15到25万吧。 젊은이들이 배금주의를 창피하지 않고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풍속은 이미 일반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선남 선녀들의 짝짓기 프로그램입니다. 한 남성이 마음에 맞는 여성과 함께 자전거를 타며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다고 구애를 합니다. 1号都说了，你就直接问那2位。以后愿不愿意经常陪我一块儿骑单车？ 그런데 구애를 받은 여성이 부자와의 불행한 연애가 더 좋다고 대답합니다. 他的答案是不爱自行车，他喜欢坐在宝马里边。来， 여론의 비난이 빗발쳤고 그녀는 하루 만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最近呢，在洛阳又有市民声称自己买到了假鸡蛋。 가짜 식품 범람도 중국만의 특징입니다. 很有弹性，而且就是放在地上摔的话，就是也摔不碎。 돈을 벌고자 하는 욕망은 가짜 식품을 만들고 자기 양심을 거스르는 일까지 가능하게 만듭니다. 계획 개방 이후가 지금 30년이 지났는데 그 3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거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회적 성공은 돈을 버는 것이고 그 돈을 쓰는 것이에요. 현실에서 쓰는 거지. 그 이상의 목표는 지금 아직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휴일 낮, 정식 씨가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희 씨는 감기에 걸린 모양입니다. 프라이팬을 데우다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자 거실로 향하는데요. 연기를 집안 곳곳에 피우고 다닙니다. 도대체 뭐 하는 것일까요? 又做了这个呀？ 熏错熏，感冒了嘛？感冒了熏一熏，省得大家都感冒嘛。那去医院就完了。哎，这味儿特别不好啊。但是消毒嘛。哎，那我特别不喜欢这个，你去医院吧。不去医院，不用去医院，不是大病小病，没事儿，熏一熏就好了。熏一熏就省得大家都感冒嘛。家里全都是这个味儿啊。当然是这个味儿，不是这个味儿怎么消毒啊？ 基本上就是家里面都用这个来消毒，就是起到一个杀菌的作用，就是没有说特别的科学根据。但是，一般的家里面，如果有人生病啊，或者是有一些病菌啊，都会拿醋消毒一下。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아내를 위해 정식 씨가 나섰습니다. 콜라를 끓인 물에 감기에 좋은 생강을 통으로 잘라내 끓여내는 겁니다. 일명 콜라 생강탕입니다. 그 중국 전통 플러스 현대 그 콜라가 섞여서 저도 되게 재밌어요. 신선하고 효과는 있고 맛은 또 맛있고. 여기 와서 배우신 거예요? 예, 여기 와서 알았어요. 우리나라의 쌍화차와 같은 중국 민간 요법 중 하나입니다. 这样可乐，小心汤。还给我做这个喝呢。汤。呀，不错嘛，老公。嗯。我已经变中国人了。老公，谢谢。平时这么说多好啊！那你平时这么做多好呀？你平时多这么做多好呀？不想去医院，因为去医院每次排队排好长时间，而且去医院的时候有很多生病的人。去了之后，本身普通的感冒，在家吃点药，过个几天就好了。但是去了医院之后，有跟其他的生病的人在一起，反而更容易传染其他的病，所以就在家里就简单的吃药就好。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의료비가 저렴합니다. 하지만 시설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의료진들도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정식 씨 부부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둘째 아이의 예방 접종을 하러 온 것입니다. 아이들이 진료를 받아야 할 때 부부는 일반 병원 대신 외국계 병원을 찾습니다. 둘째 아이는 출산 때부터 이 병원만 이용해 왔습니다. 체계화된 의료 시스템은 물론 깨끗한 시설은 주희 씨가 병원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했던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외국계 병원을 고집해왔던 것은 아닙니다. 有空气啊，或者是用的一些东西啊，摸到一些东西传染上的，所以我就尽量不想去医院，因为医院里面各种各样的病人都很多，不管是大人也好，小孩也好，有咳嗽呀或者怎么样，更容易传染孩子，因为他的抵抗力很低嘛。 사설병원은 사람에 대한 공포를 덜 주는 반면 서비스 정신은 강합니다. 아이가 덜 아프라고 2번 놓을 주사도 한 번에 놓습니다. 왜? 我是放了吧，我是不行，我们还没。哦呦呦呦，委屈委屈委屈委屈委屈，快来穿衣服穿衣服哦，得了。刚才就是说，你只是看诊费的话，大概要差不多700-800吧，然后不算医药啊，不算打针。如果打针的话，可能要2-3千吧。那一般的中国医院是大概多少？比率的话，大概可能要贵出几百倍吧。 눈부신 고속 성장 이후 중국의 1인당 GDP는 약 92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소득 격차라는 심각한 사회 양극화가 생겨났습니다. 상위 20%에 속한 사람들과 최저 계층 간의 소득 격차는 이미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돈 18억 원 이상의 자산가만 102만 명. 베이징 시내 고급 아파트 주차장에 가보면 차 한 대당 가격이 몇억 원씩 하는 소위 슈퍼카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최저생계비에 근접한 소득으로 살아가는 농민공의 수는 약 2억 6천만 명이나 됩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 차이도 2배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헤이처 몇 대가 줄을 서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이처는 법적으로 영업이 허가된 차량이 아니지만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쉬차이민 씨는 8년 전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베이징으로 온 농민공입니다. 하루 종일 아파트촌에서 고객을 기다리고 있지만 한 명도 태우지 못했습니다. 这几天这个星期客人都不多了。为什么？因为都基本上都回家过年去了。上个星期还可以，上个星期去机场的什么时候都挺多的。 이곳은 손님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차를 돌려보는데요. 주차한 지 몇 분 되지 않아 그의 차를 주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곳을 기반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헤이처 기사들입니다. 怎么了？我说拉不行吗？快点走，走吧。让拉吗？不让拉，走吧。这我们每天跟着拉。 경쟁이 심해지면서 텃세가 생겨난 겁니다. 늦은 식사를 위해 변두리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싼 가격으로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이곳은 그의 단골 음식점입니다. 찬도 몇 개 없는 변변치 않은 밥상.
그러고 보니 오늘은 밥값도 벌지 못했습니다. 장사가 신통치 않을 때마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건 떨어져 지내는 가족입니다. 出来生活想不想孩子呀？ 결국 이날 하루 영업은 공치고 말았습니다. 쉬차이민 씨는 도심 변두리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동료 3명과 방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한 달 1,000위안의 월세를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이유도 돈 때문입니다. 我从老家来北京大概有8、9年了吧，我自己出来住大概有2年多，那边呢就是因为了挣钱嘛，所以自己出来住。 가족이 살고 있는 곳은 베이징 시내에서 2시간을 운전해 가야 합니다. 기름값이 세계에서 9번째로 비싼 중국에서 2시간을 출퇴근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도시로 꿈을 찾아 떠난다고 했을 때 고향 친구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버는 것 이외에 어떤 꿈도 꿀 수 없게 됐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가족을 만나기로 한 쉬차이민 씨. 오랜만에 보는 아빠의 모습에 아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헤이처 기사들 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벌이는 점점 줄었습니다. 때문에 2주일간 영업을 핑계로 가족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 가족을 만나는 시간을 줄이며 돈을 버는 것. 그것이 쉬차이민 씨 가족의 현실입니다. 这边吧，反正有可能也习惯了。他因为1星期也回来1次嘛，每周有的时候他有时候平常有时候路过这边也过来，反正也，还为了生活嘛，这也很正常。 가족이 함께 모여 살고픈 그의 작은 희망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을까요? 최근 아내는 맞벌이를 시작했습니다. 처녀 시절 쇼핑몰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남편과 상의해 개업한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곤 있지만 생활은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反正在外边挣的钱回来，就是有的时候我们就是拿着钱就上货了呀，然后有时候房租他这一交就交3年了，就有可能自己手头的钱就没有那么不够，就他挣的钱就是拿来用这些电机了。反正平时的时候上货呢，也就是我们每天的流水就差不多也够用了。2块钱吧，买1张。 쉬차이민 씨 가족이 새해를 맞아 복자가 쓰여진 종이를 샀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은 이 가족에게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매일매일의 끼니를 마련하는 것, 아이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비정한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 정식 씨 부부가 첫째 아이를 보낼 유치원을 결정하기 위해 중국 영어 유치원을 찾았습니다. 주희 씨는 최신식 시설의 1:1 돌봄 방식을 채택한 이곳을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입니다. 교사진도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구성돼 영어를 배우기에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입구에 특별한 물건이 놓여져 있습니다. 체온계입니다.
是给小孩的吗？早晨入园的时候体检，正常的应该是离肌肤大概1到2厘米，这样测试，然后给家长显示这个温度。对，就是温度合适，就是温度低的情况下没有生病，不高于37度的才能进到园区里面。高于37度呢，就让回家了。对，因为属于低烧状态。 고급 유치원은 다른 아이들로부터의 공포에서 부모들을 해방시켜줍니다. 깜짝 놀랐네요. 그 전에 얘기했을 때 못 믿었는데 진짜 와보니까 온도기가 있고 온도를 계속 기록해서 하다가 그 37도가 넘으면 이제 약간 열나는 상태라고 해서 이제 못 들어가게 합니다. 왜냐면 열이 나오면 이제 감기 걸렸거나 하면 다른 애들한테 옮길 수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거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렇게까지 사람을 격리시킬 줄은 몰랐어요. 정식 씨의 첫째 아이는 올해 3살입니다. 영어로 된 만화를 보면서 간단한 영어를 하기도 합니다. 이를 본 주희 씨는 언어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해 중국어와 함께 영어를 빨리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현재 중국에서 성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공부에서 출세하는 겁니다. 누구 왔어? 아가 누구 왔어? 하지만 정식 씨는 다릅니다. 언어는 곧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아이에게 한국어를 먼저 가르치고 싶은 건데요. 토끼! 토끼! 胡说八道，这是什么？ 토끼! 1、2、3。 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네. 이거 1、2、3、4、5。 응? 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1、2、3、4、5，来，你来摸一个洞洞。 因为他必须得学韩语啊。学韩语可以学，但是等他长大一点也可以学啊。长大了已经晚了。我想用韩语跟他念书啊。啊，你给他念啊，那你念啊。他听不懂啊，我用韩语，他根本就不会弄啊，他听不懂啊。听得懂。你有的喝酒时间，每天晚上给他回家读读书，给他读一下简单的，你教他的东西他都会，是不是？眼睛、鼻子、嘴巴，你教他的东西他都会，你不教他，他当然不会啊。基本上那个基本上没有基本，基本都是自己家里教的。名气是可以，但是那个但是他现在一句都不会，他去幼儿园干嘛？人家也听不懂啊。你喜欢哪个幼儿园？告诉妈妈，告诉妈妈，我们要上韩国幼儿园去吗？好不好？ 啊！你看，他都不想去吧？ 이거 뭐야? 不管怎么样，主要都是必须得像那个韩国幼儿园，要不然我就不行。你想着办法，我你有什么不行？必须得像韩国幼儿园，要不然就没什么那个什么地方，必须像韩国幼儿园。不上呢？不上就想着办吧。什么叫我想着办？ 중국 최대의 명절, 춘절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종일 시내에서는 악귀를 쫓고 천수를 누리길 기원하는 폭죽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신년이 되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재물신이 모셔진 신사입니다. 신사의 입구에는 돈 모형으로 만든 발자국을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는 길마다 돈이 쫓아오길 기원하는 겁니다. 제신이 들고 있던 금괴를 손으로 만지며 한 해 재물이 가득 들어오길 기원하기도 합니다. 拜财神呢？拜财神，拜多大的财富到你们那儿呢？越大越好。 정월 초 닷새, 음력 1월 5일은 제신의 생일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춘절이 지난 뒤 중국인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제신을 영접하고 소원을 비는 겁니다. 베이징의 한 미술학원. 춘절 연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대입 시험인 까오카오를 앞두고 실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춘절을 맞아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财神到了！ 공부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마련한 행사인데요. 돈은 중국인들에게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想未来选美术选得更好的就业路，然后好挣好多钱。我会好好画画，找一个好工作，努力赚钱。然后说实话，我们在这里是非常辛苦的啊。然后呢，我们考上大学以后有时间的时候都回来聚一聚，好不好？好。然后那个以后聚的时候，可能唐老师要准备个红包要大一点，对不对？对。小乐，我们能愿意吗？愿意。好不好？好。好，掌声。 정식 씨 역시 춘절을 보내기 위해 처갓집을 찾았습니다. 장인어른은 현재 호텔을 오픈하기 위해 건물을 짓는 중입니다. 공연지. 주희 씨의 감기 때문에 며칠간 떨어져 있던 딸도 반갑게 안아봅니다. 아버님, 네, 그리고 여기 저희 형수, 그리고 저희 와이프 오빠, 그리고 이쪽은 이제 고향 친구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저희 장모님. 지금은 한 가족이 되어 잘 지내지만 낯선 이를 잘 믿지 않는 중국인의 특성상 정식 씨도 가족이 되기 전 엄격한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술을 좀 마시면 그 사람이 본성이 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남이 있어요. 그 와이프 오빠가 있는데 주변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 중국의 술 그 바이주라고 해서 50몇 도짜리 술을 가득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걸 5잔을 뭐 원샷으로 마신 적도 있고 한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괜찮으니까 그때부터는 뭐 술도 안 주고 인정해 주더라고요. 중국인들에게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라면 중국인은 타인도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주희 씨의 가족이 받아들인 또 한 명의 식구는 처남의 오랜 고향 친구입니다. 我觉得韩国人是认识了朋友了，好，那我们就是好朋友。那么一起出去有事儿好打电话呀、接触啊，都很容易跟别人接触。但是中国就是很小心，但是一旦就是成为很好的朋友了，就是怎么说呢，敞开心扉。 새해 문안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중국도 한국처럼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데요. 주희 씨의 첫째 딸은 세뱃돈 받을 생각에 신이 난 모양입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촌과 함께 넙죽절부터 하는 아이들. 세뱃돈을 넣은 붉은 봉투, 홍파오가 건네집니다. 주희 씨의 딸은 동생 봉투까지 챙겼네요. 온 가족이 새해를 맞으며 먹는 저녁 식사. 옌예판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해 떡국을 먹듯 중국에선 옌예판을 먹는 것이 풍습입니다. 평소에는 먹지 못했던 진귀한 음식들도 한껏 차려지는데요. 이때 빠지지 않고 먹는 것이 바로 만두입니다. 만두가 복주머니와 생김이 비슷하다고 해서 새해 복을 기원하기 위해 먹는 건데요. 근데 두 사람은 만두 속에서 뭔가 찾는 듯합니다. 뭘까요?
만두 속에 들어있는 돈은 돈벼락을 맞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 재물운이 좋으시겠어요? 정식 씨의 장인인 리꼬창 씨는 중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문화 대혁명과 개혁 개방을 겪으면서 혼란과 성장의 와중에서 자수성가를 이뤘는데요. 你一开始的时候，年轻的时候做过什么工作呀？我做的工作太多了，一开始的时候，最早的工作。一开始你们韩国可能都没有那种工种吧？对，我们想就是做过农民，做过泥瓦匠，对，做过裁缝是吧？然后做过那个建筑商，做过银行，开过银行，做过银行的董事长，都做过。我们每一个人都要付出自己的代价，是什么？一个是时间，一个是青春，一个是工作，一个是辛勤，一个是自己的努力，才能够做到一个成功的人士，这是必须具备的特点。 중국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국인들은 무엇을 희생하고 대가로 지불했을까요? 그들은 다시 새로운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폭죽을 터뜨릴 준비를 합니다. 中国有很多少数民族，他们都是孩子很小，可能要戴耳环啊，或者是就那种戴项链或怎么样。你问他为什么戴，他也不知道。但是他的文化、他的习惯、他的传统告诉他们要这样做。就好像我们也不理解韩国人为什么那么喜欢的喝酒，为什么那么喜欢就是换地方或者是怎么样，就这是一种生活方式。 文化和传统的时候是没有答案的，我觉得是这一点上，有的时候是需要去接受，一个是接受，一个是尊重。尊重它的原因是你可能不理解，跟你的习惯不一样，但是你尊重它是尊重这个文化，尊重它背后的历史。